저 처음 왔다고 오늘 깜짝 이벤트도 막 생기고 그러네요. 정전도 되고. 자, 이어가지고 좀 흐름이 끊겼는데 이어갖고 계속 말씀드릴게요. 저희 도시개발법. 자, 얘는 줄여가지고 우리 도개법 하는데 뭐 도개법 와닿는 거 없으니까 뒤에 말도 하고 그냥 개발법.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. 얘는 도시를 정비하는 법, 도정법 하는데 역시 도정법 와닿는 거 없으니까 뒤에 말도 하고요. 정비법. 개발사업, 개발법은 무슨 사업? 개발사업.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법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12문제. 논 좀 많아요. 12문제니까 각각 6문제씩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보전.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하나가 있죠. 농지법. 그럼 얘는 이름대로 뭐에 관한 법? 농사 짓는다. 그럼 농사 짓는 저 논밭 이런데 막 건물 져갖고 개발 들어가면 최소한 우리 국민의 식량의 자급자족이라고 그러죠. 요새는 식량도 다 안보 무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식량의 자급자족 이런 것들 줘야 하니까 농지는 막 개발하고 그런 땅이 아니고 철저하게 뭐 할 땅이에요. 보전. 그럼 보전이라는 것은 뭐 안 하고 그냥 보전하니까 논점이 많은 게 아니죠. 소극적인 개념.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2문제 출제야. 그것도 공법 마지막에 39번, 40번. 그래서 우리 이제 작년부터 시험 제도가 좀 바뀌었죠. 2차 과목을 3과목 한 방에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. 나눠갖고 보죠. 일단 중개사법하고 공법 2과목부터 먼저 시험을 봐요. 그래서 2차 과목 이제 1교시, 2교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1교시에 중개사법, 공법 80문제죠. 그거부터 먼저 딱 감독관이 시험지 나눠줘요. 그럼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감독관이 시험지 쫙 나눠주고 일단 시간 되기 전까지 덮어두라 그래요. 덮어두면 딱 보이는 게 이거예요. 농지 2문제. 그래서 풀지 말라 그래도 눈으로 싹 풀어보는데 이 2문제 이거 다 아는 거네. 그러면 2차에 자신감이 팍 생기는데 2문제 다 모르는 거다. 자신감 뚝 떨어져. 그래서 저희 농지법 이제 눈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2차 시작이 되는 건데요. 저희 농지법은 2개 중에서 1개는 완전 쉽게 물어요. 항상 매년 그래. 아주 완전 쉽게 농지법 냄새만 맡아도. 근데 한 문제는 또 완전 어렵게 아주 지엽적인 것 같고 어렵게 물어봐요. 그럼 농지법 열심히 공부해도 1개. 그냥 대충 수업만 들어도 1개. 1개 맞추면 되죠. 2개를 다 맞추셔야 속이 후련해요? 그럴 필요는 없어요. 하여튼 1개만 맞추면 충분한 거고요. 그리고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. 이거 완전 시크릿인데 농지법은 2개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5번이 돼요. 여태까지 20년간 법칙이에요. 20년간. 무조건 5번이 답. 그런데 이게 작년에 깨졌어요. 작년에 5번이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농지법 5번 찍으면 하나 무조건 맞는다 했는데, 작년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죄송해 죽겠어요. 근데 작년에는 그 역사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출제하고 그렇게 된 거고요. 자, 올해 다시 5번 나올 거예요. 그래서, 자, 한 문제는 그냥 한 문제는 풀어서 쉽게 맞히고, 한 문제는 5번 찍으면 돼요. 그러면 농지법 막 2개 다 맞출 수도 있어요. 아무튼 농지법은 한 문제는 그냥 5번 갖다 찍으면 되고요. 그래서 요 4개 국토법, 개발법, 정비법, 농지법 자, 요 4개를 토지공법이라고 합니다. 토지에 관한 공법. 근데 토지만 부동산 아니죠? 또 뭐도 있어요? 건물. 그래서 이 건물에 관한 공법. 자, 건축법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. 건축법은요,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이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함부로 건물 져갖고 부실 시공해서 무너졌다.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. 딴 사람이 죽죠. 건물 함부로 지으면 안전 이런 거에 위해를 초래해요. 또 건물에 설치하는 설비 같은 거, 소방 설비 이런 거 제대로 안 갖춰놓으니까 얼마 전에 막 참사나고 그러죠. 그래서 이 건물 안전하게 건축하는지 건물 건축하려면 무조건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건물은 모든 건물, 우리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라고 그러고요. 상업용 건물, 상가, 공업용 건물, 공장 뭐가 됐든 하여튼 건물이라는 걸 건축하려면 무조건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. 그런데 이 건물 중에서도 가장 우리 기본이 되는 건물, 의식 중에 하나, 주택이죠. 이 주택이 제일 중요한 건물이니까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법이 주택법이다라고 하고요.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, 관리하는 법이다. 리모델링하는 법 이렇게 얘기하고요. 그러면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요거부터 우리 한번 이해해봐요. 모든 건물에 다 적용하는 법이 무슨 법? 건축법. 이게 일반법, 큰 법. 그 건물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,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법이 무슨 법? 주택법. 그럼 건축법, 일반법, 주택법이 특별법. 자, 일반법과 특별법이다라고 하고요. 2개가 다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우선해요? 특별법인 주택법이 우선. 그런데 주택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다시 일반법인 건축법에 적용을 합니다.
그래서 이 주택법과 건축법 한번 비교해봐요. 건축법은 주택이라는 건물을 뭐 한대요? 건축. 근데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. 건축이나 건설이나 다 집 짓는 거다 얘기죠. 그런데 다른 말로 썼어요. 그 말은 의미가 다르다 얘기입니다. 그럼 건축이라는 거는 뭘까? 건축. 이건 내 집 한 채 짓는 거야. 내 집 한 채. 내 집 한 채 지을 때는 건축법에서 허가받아 건축. 그런데 건설은 요거는 내 집 한 채 짓는 거 아니죠?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돼요. 건설회사가 주택을 집단적으로 지을 때는 건설한다 그래요. 적어도 주택을 30호,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. 그럼 건축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건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? 우리는 건설한 아파트를 뭘 받는 거예요? 공급, 분양받는데 특히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파트라고 그랬죠?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은 권리, 분양권. 그거 막 사고팔고 못하게. 그걸 분양권 전매 제한한다 그러죠? 분양권 못 팔게 전매 제한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을 뭐라 그래요? 투기 과열지구.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일체 금지. 그래서 공급 쪽에서는 다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들. 계속 공급 규제가 나오는 거고요. 그래서 요새는 요 주택법에서 요 공급 파트, 요게 또 중요합니다. 투기 방지를 위한 각종의 규제책들이 쭉 나오게 되죠. 그럼 우리 토지공법 4개에서 26개. 건물공법에서는 2개 법률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. 사회적계 건축법 7개, 주택법 7개. 7문제씩이 출제가 돼요. 그럼 원래 이 건축법이 훨씬 더 큰 법이니까 8대 6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데 중개 대상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? 주택. 맨날 집 이거 중개하니까 주택법이 우리 시험에서만 중요하게 취급해갖고 7개. 그러면 얘는 주택법은 건축법보다 분량이 반밖에 안 돼요. 그런데 비중은 7개 똑같이 출제하죠. 국토법 다음으로 많이 출제해요. 그러면 얘 우리 5번째로 공부하는데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오히려 주택법은 조금만 신경 써갖고 공부하면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은 법입니다. 제일 쉬운 법이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주택법은 7개 중에서 무조건 5개 맞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6개 법률이 토지공법 4개, 건물공법 2개 6개 법을 한 과목에서 배우다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도 훨씬 더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. 특히 우리 2차 과목의 첫 번째 과목 중개사법 있죠. 중개사법에서는 무슨 법 배운대요? 중개사법 딱 2개 법률 공부하는 거죠. 무슨 법? 괜찮아요.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. 그 2개 법률 꼴랑 배우는 거예요. 그럼 2개 법률 그거 합쳐갖고 국토법, 건축법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이 2개만 합쳐도 그 중개사법보다 법조문이 더 많습니다. 거기다가 개발법, 정비법, 주택법, 농지법까지. 그러니까 중개사법보다 분량이 그냥 2배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법이에요. 그래서 공법 기본서는 줄이고 해서 720페이지. 중개사법은 늘리고 그래서 650페이지. 그러면 당연히 공법이 제일 분량도 많고요. 어려워요. 또 이게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을 쉬운 말로 쓰면 국민들 반감이 커지죠. 간섭하고 그러니까 싫어한다면. 그러니까 꼭 어려운 말로 써요.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과목이 공법이에요. 그래서 이 공포의 공법 이거 어떻게 공부할 거냐? 자, 밑에 보면 친절하게 그 당부의 말씀 저거까지 다 써놨네요. 공법 공부하는데 이제 당부의 말씀. 자, 첫 번째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습득한다. 그래서 용어. 자, 이 용어가 하여튼 강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.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용어라고 그래요. 법률 용어. 법에서 쓰는 말이 법률 용어죠. 이 용어를 알아야 그 법의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. 자, 용어하고 내용을 배우는 것을 나무, 지역적 이제 각각의 사항들을 보고요. 이 용어와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법률이 어떻게 생겨먹었냐, 체계. 이걸 이제 숲을 보는 거죠. 자, 요 용어, 내용, 체계. 이거를 이론 공부한다 그래요. 이론. 이런 열심히 배워. 이론 배워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려고 이론 공부해요? 문제 풀어갖고 맞히는 거죠.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하는데요. 자, 문제는 또 2개. 기출문제라는 게 있고 예상문제라는 게 있죠. 그럼 기출문제, 예상문제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할까? 기출문제, 얘가 왕이에요. 기출문제. 얘 그냥 확실하게 이접듯이 공부하셔야 돼요. 예상문제는 예상하는 거니까 예상하라고 그래요. 그래서 예상문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예상문제는 이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데 우리 본시험에서 새 유형의 문제, 여태까지 보고 듣도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. 1분 만에 그거 파괴하고 답 찾는 거 절대 못합니다. 그래서 이런 예상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? 기출문제. 본시험에서도 기출문제가 60%, 70% 다시 반복적으로 출제. 그래서 여태까지 물어봐서 검증된 이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을 때 틀리지 않고
맞추는 거예요. 그게 우리 시험 공부하는 목적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핵심인데, 그럼 이게 이제 공부하는 순서 봐요.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하고? 용어. 그 다음에 내용, 체계.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합니다. 그럼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게 용어인데, 다른 과목도 용어들 어렵죠? 근데 특히 더 어려운 게 공법이요. 공법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치사하죠. 비슷해. 조금 이따 이제 국토법 들어가면 딱 뼈저리게 아시게 되죠.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 달라요. 이 조금씩의 차이점. 그거를 구분하는 것을 변별력이라고 그러죠. 변별력은 절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죠. 반복해야 돼요.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. 제일 중요한 거는 써보는 거예요. 따로 써봐야 돼. 이게 막상 어려운 법률 용어 제가 쭉 판사하면서 볼 때는 다 아는 거 같죠. 막상 써보려고 그러면 한 글자가 안 써져. 막 연필 부들부들 떨면서 한 글자 쓰는데 막 10분씩 걸려.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자, 오늘 수업한 내용들 이제 복습 문제 있죠. 확인학습 문제 할 건데 확인학습 복습 이제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머리에 기름칠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 다음 주에 검증할 거예요. 확인학습 문제 한 10문제 정도 나갈 건데요. OX 이런 거 없어요. 뭘 알아야 OX를 따지죠. 다 쓰는 거예요.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용어들 써보는 거. 이거 막상 써보려고 그러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필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한 글자 쓰기가 어려워요. 자고 써가지고 하여튼 용어가 잡혀야 돼요. 용어. 그럼 용어가 잡히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공법은. 자, 아까 내용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? 규제. 규제는 명확하죠. 뭘 하지 말라는 건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명확한 규제를 어려운 말로 써놓는 겁니다. 그래서 말만 잡히면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니고 그냥 몇 개 애울 것 좀 애워주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공법은 무슨 싸움이에요? 용어. 이 용어만 잡히면 게임 끝. 그런데 용어가 어려우니까 이게 공법은 시작점이 좀 높아요. 시작점이.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. 편차가 있어요. 한 번 해서 되는 분이 있고 두 번, 세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한 번 할 때하고 두 번 할 때하고 확 달라져요. 사람이. 세 번째 할 때는 거의 다 들려요. 이런 식으로 반복으로 자꾸 용어를 익히는 거예요. 본 시험에서도 우리 40문제 중에서 용어 갖고 10문제 출제합니다.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?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용어 갖고 물어보는데도 또 다 틀려주시고. 그래서 하여튼 용어, 이게 공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 이제 첫 번째 확인학습 문제 나가면서 그 위에다가 주민번호, 이름 딱 쓰셔갖고 제출하세요. 한번 이 연령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하려고. 뻥이고요. 하여튼 또 그렇다고 또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. 저 공법은 용어 싸움이다. 하여튼 첫 번째도 용어, 두 번째도 용어가 잡히면 끝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. 뭐 맨날 나오죠. 선택과 집중. 그럼 우리 시험 공부 이거 연초부터 이렇게 학원 나오셔갖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? 뭐 하려고 공부해요? 올해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교양 강의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저 말 듣고 힐링 받고 뭐 치유 받고 막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. 오히려 공부하시면은요 병 나요. 병 생겨요. 이게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병 생기고 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. 공부가. 그런데 시험 공부하는 목적은 합격. 그럼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딱 10달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셔야 돼요. 이 수험 공부는 무조건 합격 끝내야 끝나는 거죠. 이게 그래서 열심히 중간에 막 그냥 오전 수업 듣고요. 토요일 날도 이렇게 나오셔갖고 수업 듣고 도서관 가서 열심히 막 쌍코피를 터트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. 그럼 그 사람은 공부 안 해요. 그런데 중간에는 탱자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합격했네. 막 복수 정답 다 걸리고 막 그래주고 어떻게 합격했다. 그럼 그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죠. 무조건 시험 공부는 합격해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시험 떨어지는데 막 10몇 개로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죠. 항상 한두 개. 많아봤자 한두 개 그 정도 차이로 떨어지니까 처음에 딱 시험 끝났어요. 그러면 뭐 붙든 떨어지든 내가 죽어도 이 공부 안 한 소름이 막 끼치고 토 나와 막.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났다.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? 몸이 근질근질해갖고 학원에 또 전화하죠. 가면은 얼마로 해줄 겁니까? 또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합격을 해야 끝나는 거야. 합격을. 그러면 이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져요. 1년, 2년, 3년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? 사람 쓰레기